봅시다. 트랜슬레이셔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죠? 병진. 바로 병진 운동을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합니다. 병진의 뜻은 뭐예요? 병진의 뜻은 뭐냐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걸 트랜슬레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 한자말 번역으로는 병진이라고 하죠. 그 나머지 단어들은 뭐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로테이셔널은 회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은 진동. 이게 묘하게도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도 있죠. 사실은 항공역학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움직임이 뭐예요? 인간의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뭐죠? 바로 팔이요. 팔이. 파리가 이렇게 비행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비행체를 잘 만들어도 파리 쫓아간다, 못 쫓아간다?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항공역학에서 가장 연구 많이 하는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날개를 분석해서 이게 어떻게 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게 최근에 접목된 게 드론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드론 연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펠러 달아서 날아다닌다 이게 아니고 사실 요즘 드론은 굉장히 둔해요. 굉장히 민첩해요. 굉장히 민첩하죠. 그게 파리 연구를 한 결과가 접목이 많이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전히 드론이 파리보다 민첩해요. 파리가 더 민첩해요. 파리 장난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파리를 때려잡는 게 또 있죠. 파리채. 고양이요. 고양이가 파리 잡는 거 봤어요? 장난 아닙니다. 고양이들 진짜. 그건 왜 그러냐면 민첩한 건 글쎄요. 민첩하다고 할까? 이게 복잡한 움직임은 파리가 보여주지만 이 동체 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반응 속도. 이거는 사실은 지구에 있는 동물 중에 탑 클래스가 누구예요? 바로 고양이과 동물이죠. 그래서 파리 나오는데 딱 때려잡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게 그 파리 잡을 때 보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딱 저게 너무 신기하고 웃기기도 해서 뭐 여하튼 저 어쨌건 그래서 파리처럼 아무리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도 그걸 분석하면 움직임은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진, 회전, 진동으로 움직임을 분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I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의 총 운동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H2O는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뭐 질소는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2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가 뭐 붙어 있는 종류가 개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병진, 회전, 진동의 방식,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병진, 회전, 진동 방식의 총 개수가 몇 개일 거냐고요. 몇 개일까요? 바로 요만큼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왜일까요? 왜 무조건 3개일까요? 왜 무조건 3배일까요? 무조건 다르니까요. 네. 저게 선형이면 달라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성립합니다. 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체들에 대해서 이건 성립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고릴라 저거 깨워라 저거. 이 고릴라야! 네. 아니 저 무시하고 좀 해주는 님. 뭐 하려고요? 아니
쿨쿨 자려고요? 아저 안 들은 거 영상 어떻게 누구시는 근데 여기 뒤에는 이렇게 누웠어요? 여기 이렇게 다 뜨고? 조금만 말 시켰다가 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뭐 계속 뭐라고 하시고 아니, 고릴라고 놀린 건 미안해요. 고릴라 안 할게. 아 안 할게. 그게 자꾸 자니까. 자기 전에 계속 뭐라 하셨잖아요. 응? 자기 전에 뭐라고 했나? 예. 뭐라고 했죠? 갑자기 막 그 시 얘기 나오니까 저거 탄자니아 뭐지 미안해요. 내가 크게 잘못했어요. 내가 크게 잘못. 그 사실 내가 고릴라야. 미안.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화나서 자는 거예요? 아니요 피곤해서요. 내가 그 얘기 안 했어도 잘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그럼 고릴라 여기서 잤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 내가 미안해요. 네 이제 미안해. 듣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 또 이제 벌써 4챕터까지 왔네. 네. 네. 그래, 알았어요. 미안, 내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고릴라 얘기 안 할게요. 오랑우탄은 어때요? 미안해요. 자, 어쨌건 안 할게. 사실 내가 고릴라죠. 그래서 내가 고릴라를 닮아서 그 김선아가 나를 부를 때 고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고릴라예요. 자, 어쨌건 자, 왜 3배냐? 이게 움직임이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학자들은 병진, 회전, 진동을 구분을 할까요? 수학적으로는 동일하게 표현할까요? 수학자들은 병진이다, 회전이다, 진동을 구분할까요? 동일하게 취급할까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왜냐? 움직임은 어떤 점의 좌표의 변화 현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뭔 말이냐면 요 원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x1, y1, z1. 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x2, y2, z2. 네. 얘 좌표가 있겠죠. x3, y3, z3. 그러면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자, 잘 봐요. 얘가 만약에 병진한다고 쳐봐요. 그렇죠? 병진하면 얘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요. 네. 얘도 같은 방향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얘가 회전해요. 네. 회전해도 x1, y1, z1, x3, y3, j3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진동해도 변하죠.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병진이냐 회전이냐 진동이냐 안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변수의 조직으로 병진 회전 진동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자유로운 변수 몇 개가 있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잖아. 9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3i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수학적으로 요 9개 변수를 조직하면 얘 모든 움직임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경우는 동일하게 변하도록, 어떤 경우는 하나는 고정하고 나머지 2개만 돌아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조직을 하면 병진, 회전, 진동 모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전 모든 운동의 총 자유도는 그 원자 개수의 3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병진 운동 자유도, 이거는 놀랍게도 또 언제나 3개뿐입니다. 자, 전체 운동 자유도는 3i인데 병진 운동 자유도는 그 중에 딱 3개만 나타납니다. 어떻게 3가지가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H2O 같은 경우 9개의 좌표가 아주 조직적으로 동시에 X축으로 움직이거나
동시에 y축으로 움직이거나 동시에 z축으로 움직이면 그게 세 방향의 조직된 움직임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급할 모든 분자들에 대해서 절대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만족하는 건 요거하고 요거 관계예요. 전체 자유도는 무조건 뭐가 나오고요? 3i개가 나오고요. 병진운동 자유도는 3개가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회전 진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나머지 회전 진동이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줄게요. 민결 보고 있죠? 민결 또 많이 슬펐어요? 아니요. 그래. 자, 읽습니다. 쓰고 있어요? 아니요. 앞에 거 조사 앞에 거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쓰려고. 그래요. 자, 지운다. 자, 지우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분자 구조 요거에 따라서 자, 첫 번째 1 모나토믹. 자, 모나토믹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단원자. 모나토믹 몰리큘이라고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원자 한 개가 분자를 이루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대표적으로 힐륨, 니온, 알곤 이런 등의 비활성 기체들 있죠. 얘네들은 아시다시피 원자 하나가 바로 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이 운동 자유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1 요거 자 앞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쓸 건데 T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딱 봐도 T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 병진. 그 다음에 F는 뭐 줄임말? F는 degree of freedom. 요 자유도를 앞으로 내가 이렇게 F로 줄여 쓸게요. 그렇죠? 그래서 병진운동 자유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값이 얼마죠? 병진운동 자유도는? 이건 언제나 3이라고 했죠? 뭐 단원자건 단원자가 아니건 X, Y, Z축 세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쟤는 언제나 3. 그 다음 두 번째 2 회전운동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0이요. 회전운동 자유도. 0이요. 회전운동 자유도. 회전운동이라는 게 뭐야? 이거 이렇게 도는 거잖아. 네. 회전운동 자유도는 얼마? 0이죠. 왜 회전운동 자유도가 0일까요? 어차피 돌아도 그 관성 모멘트가 0. 정답. 무슨 말이냐면 힐륨, 니온, 알곤 같은 얘들이 만약에 아이디얼 가스. 자, 아이디얼 가스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이상기체죠. 이상기체는 원자 자체의 크기를 얼마로 가정해요? 0이요. 이상기체는 원자 자체의 크기를 0으로 가정하죠. 물론 원자 자체도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당연히 매우 클까요? 매우 작을까요? 매우 작아서 0으로 가정해 보자면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원자 크기를 무시한다면 바로 i가 0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i가 뭡니까? I. 바로 그 유명한 물리 시간에 배우는 관성 모멘트죠? 이 관성 모멘트 그 언급하고 있는 물체의 구조에 따라서 막 적분도 하고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관성 모멘트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뭐예요? 바로 mr 제곱. 이게 관성 모멘트의 가장 기본 수식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질량이고요. 요거는 회전 반경이죠. 그러면 얘네들 질량 있어요? 질량은 있죠.
왜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그런데 얘를 9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회전을 한다고 치더라도 요게 원자 반경인데 이걸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0으로 가정하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알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회전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해요? 회전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2i분의 오메가 아닌데 뭐야? 2분의 i 오메가 제곱, 그치? 2분의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뭐예요? 0으로 가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0이죠. 그러니까 단원자 분자에서는 뭐를 고려할 수가 없다? 회전 운동을 고려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실제 분자라면 고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 분자라면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원자라 하더라도 크기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값은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적으로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니까 확실히 0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위에 줄게요. 준다. 그래서 뭐 이런 건 물리적인 얘기니까 뭐 굳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요거만 딱 외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지우자. 자, 1, 2, 그다음 3.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V가 뭐였어요? V는 뭐 줄임말이야? 진동이죠, 진동. 바이브레이셔널.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진동 얼마 될까요? 얼마일까요? 0 아니면 3. 얼마일까요? 진동 자유도 얼마일까요? 자, 진동 자유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봐. 요렇게 구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3i가 뭐였어요? 3i가 전체 자유도였잖아요. 그럼 전체 자유도 안에는 병진, 회전, 진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전체 자유도에서 나머지 자유도를 빼주면 남아있는 진동 자유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i가 얼마예요? 1이죠. 자, 병진운동 자유도 얼마예요? 3이죠. 회전 자유도 얼마예요? 0이죠. 얼마예요? 0. 뭐라고요? 왜 0이요? 3 곱하기 1 빼기 3은 0 빼기 0, 0. 진동을 할 수 있나요? 에? 이렇게 진동할 수 있나요? 이 진동은 병진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에서는 진동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독립적인 진동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에 대해서 자유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다이아토믹. 자, 그럼 다이아토믹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다이니까 이 원자성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원자 두 개가 모여 있는 거. 그리고 O와 리니어 몰리큘. 자, 리니어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선형. 그래서 이원자성 분자이거나 아니면 선형인 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누구 같은 걸 얘기하는 거냐면 H2, CO2 뭐 이런 것 등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얘도 자 병진 자유도 얼마? 3. 이놈이 됐건 병진 자유도는 언제나 3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이것의 회전 자유도 얼마? 2요 2. 요 놈과 요런 놈들의 회전 자유도는 바로 봐 2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2. 자, 왜냐?
한번 실험적인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짜잔 짜잔 이렇게 생긴 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어떤 원자다. 그러면 이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여기 이제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Z축, X축, Y축을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럴 때 얘를 두고 이 상태에서 Z축으로 회전시킨다. 이럴 땐 관성 모멘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관성 모멘트가 있죠. 자, 왜냐하면 원자도 뭐는 있어요. 원자라고 하면 뭐는 가지고 있어요. 질량은 있잖아요.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원자가 양쪽 끝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결합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Z축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나타나겠냐고요. 나타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의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의 거리 R이 규정이 되니까 관성 모멘트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회전시켜도 관성 모멘트가 있죠? 이건 어떻게 회전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X축이 이 앞에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요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Z축으로 회전시키는 건 요렇게 회전시키는 거고 X축으로 회전시키는 건 요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Y축 회전으로는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자, Y축으로의 회전 어떻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럼 사실 분필 정도로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는 이런 회전도 관성 모멘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면. 하지만 여기에 달려있는 원자는 이상기체적 원자죠. 원자는 크기를 뭐로 정하기로 했어요? 0으로 정하기를 했기 때문에 얘 두께가 뭐래? 두께가 0인 거예요. 두께가 0이면 돌려도 관성 모멘트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에서는 Y축 회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성 모멘트만 살아났기 때문에 회전 자유도는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세 번째 요 경우 진동 자유도. 자,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진동 자유도. 자, 진동 자유도 보시다시피 요거 그대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3i 빼기 ft 빼기 fr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ft가 뭐예요? 3. 회전 자유도 얼마예요? 2. 계산해 주시면 3i 빼기 5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수소기체에 적용한다. 그럼 수소기체는 i가 얼마예요? 수소기체는 i가 얼마예요? 2잖아요. 2 넣으면 어떤 진동이 가능한 거예요? 몇 가지 진동이 가능한 거야? 한 가지 진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소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독립적인 진동이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합 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CO2다. CO2는 여기에 뭘 넣는 거예요? 3을 넣는 거죠? 그럼 3 빼기 2 하면 뭐가 나오죠? 4. 그래서 CO2에는 4가지 독립 진동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나온 김에 간단한 기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준다. 줄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그 부분 먼저 영상으로. 그래. 자, 간단한 퀴즈. CO2에서 가능한 독립적 진동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어. 자, 우선 진동 방식의 총 자유도는 이미 구해놨어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3 곱하기 3 빼기 5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4. 그러면 CO2 분자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적 진동이 4가지인데 그 4가지를 그냥 단순한 직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직관적으로 이 4가지 진동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요런 거 논술해 보라고 사실은 대학원 입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과 대학원 갈 때 이런 거 그려보라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때 그 사실은 이걸 찾아내는 어떤 기하학적 수학적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화학과니까 뭐 수학 기하할 건 아니라서 그렇게 찾는 건 아니고 직관을 이용해서도 요런 정도는 4가지 진동 방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탄소가 무게중심에 있고 산소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진동 방식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탄소가 무게중심에 있고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양쪽에 산소가 요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탄소는 가만히 있고 산소만 양옆에서 요런 진동. 자, 이런 거 충분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를 어떻게 봐도 좋냐면 마치 질량과 질량의 중심 사이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량 중심에 용수철로 다른 질량 중심 2개를 연결한 거지. 그럼 잡아서 땅 땡기면은 중간에 있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떨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요런 상태에서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려서 설명하기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진동할 수 있냐면 말단에 있는 것과 중심에 있는 탄소가 이 둘은 가까워지는데 다른 쪽 말단에 있는 애는 멀어지는 진동. 요런 식의 진동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칠판으로 그려서 표현하면 이게 동적인 움직임이라 칠판에 그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그 선상을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스 도와주세요. 보세요. 자, 우석 친구들을 향해서 보고 자, 우석이 이렇게 해줘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자, 우리 잘생긴 우석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석이의 손이 말단에 달려있는 산소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진동 방식은 중심에 탄소가 있는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쪽 산소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진동 방식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우석 봐봐. 이렇게 진동해요. 이렇게. 알겠죠? 자, 계속 살짝 천천히 움직여봐요. 자, 그 상태에서 중심 탄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요렇게요. 요렇게 진동하는 거. 알겠어요? 요런 진동 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의 무게중심은 고정된 상태에서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게 두 번째 됐죠? 자, 박수! 고마워요. 자, 네. 그렇게 되면 그 병진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경우는 병진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쪽으로 모이고 얘는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고정돼요. 아니, O 사이 거리는 일정한데 C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 개가 다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세 개가 다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즉 얘가 고정되고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산소 두 개가 이리 오면 탄소가 더 가까워져서 무게중심이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탄소가 가만히 있고 산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탄소 모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금 뭐냐면은 지금 우석이한테 보여줬죠. 우석이랑 같이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식의 진동이 일어나도 무게중심이 고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자, 위에 지울게요.
나머지 두 개는 요겁니다. 자, 뭘 그린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g축이 될 거고 이쪽은 x축이 되겠죠?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평면은 바로 yz 평면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선 어떤 진동이 가능하냐면 바로 제시되어 있는 yz 평면에 대해 중심에 있는 녀석은 위로 올라가는데 말단에 있는 산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진동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방금 어떻게 해야 된 거냐? 우석 한 번 더. 자, 아까 그 자세 그대로. 자, 잠깐만.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석 위아래로.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산소예요. 자, 무게 중심인 탄소가 요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요런 진동이 또 하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진동은 뭐겠어요?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 앞뒤로 해봐요. 그럼 요렇게 요런 진동이 나머지 네 번째 진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독립적인 네 가지 진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석이한테 박수! 그러면 이때 나머지 진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탄소 산소는 그대로 그리고 이때는 평면이 이제 요런 평면을 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은 이제 무슨 평면이냐면 이건 XY 평면이 될 거고 그 XY 평면 위에서 탄소하고 산소 방향이 서로 반대로 진행되는 요런 진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녀석에서 진동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직관적으로 찾으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분자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진동 방식은 더더욱 복잡해지겠죠. 네. 그러면 분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걸 직관적으로 찾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진동 방식을 찾아내는 수학적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수학자들이 이걸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 디오리라고 하는데 요걸 배우시게 되면 직관적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게 이제 수학 중에서 특히 선형대 수학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이 진동 방식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니까 지금은 좀 그렇고 적어도 이렇게 단순한 분자들까지는 이렇게 그 직관적으로 진동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썼어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자. 자, 지운다. 지우자. 슥슥슥슥.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1, 2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1이 무슨 경우세요? 1이 뭐였어요? 단원자 분자. 2가 뭐였어요? 이원자거나 선형.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거 말고 나머지 다. 알겠죠? 그런 거 말고 나머지 다.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 다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병진 자유도 얼마? 3.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이 회전 자유도 얼마? 3이요. 이 경우는 3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단원자도 아니고 선형도 아니고 그럼 이 세 번째 애들은 뭔가 조금 되게 대칭적으로 예쁘게 생긴 애겠어요? 지 맘대로 생긴 애들이겠어요? 지 맘대로 생긴 애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얘네들은 X축, Y축, 그 다음에 Z축, Y축, X축 관성 모멘트가 다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 자유도 역시 온전하게 세 개가 다 생기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진동 자유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공식이 3i 빼기 ft 빼기 fr이니까 6.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분자 구조에 따라 저 운동 자유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지.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누구랑 연결을 할 것이냐? 바로 heat capacity. 자, heat capacity 우리말 번역 뭐였어요? 열 용량이었죠. 혹은 앞에 specific이라는 말을 쓰면 비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기체 분자에 대한 비열로 연결을 할 거예요. 됐죠? 그 내용 보자. 다음 시간.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안 돼요. 안 돼. 뭐라고? 할아버지 오셨다고요? 시 할머니 생신. 그래, 알았어요. 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자, 이제 수업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거 이후의 진도를 하니까 꼭 봐야 돼요, 그렇죠? 이후의 진도야. 자, 가실 분들은 자, 천천히 가지 바랍니다. 그래, 다음 주 만나요.